네, 오픈 AI의 AI 에이전트에 대한 가격이 일부 유출이 됐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AI 에이전트라는 것은 사람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오픈 AI가 박사급 연구에 쓰일 고급 AI 에이전트 사용료를 월 2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세전 6억 1천만 원이 넘는 연봉과 맞먹는 가격으로 책정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연봉이 6억이면은 어마무시하죠. 네, 언제 그렇게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주에 디인포메이션이라는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의 임원들이 투자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에서 똑똑한 과학자들이 하는 수준의 연구에 쓸 고급 에이전트 사용료를 월 2만 달러로 책정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오픈 AI의 매출 데이터도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2023년에는 1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2024년에는 37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거의 100%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예상 매출을 보면 갑자기 127억 달러로 껑충 뛰어버리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없던 매출 분야가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가의 에이전트 관련 수익이겠죠. 2025년 전체 수익의 약 3분의 1, 그러니까 대략 한 40억 달러 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오픈 AI는 이 에이전트 사업의 성공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힘입어서 2026년에는 내년이죠. 전체 매출이 최대 2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답니다. 한화로는 30조 원을 훌쩍 넘기는 것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작년 매출이 25조 원 정도였거든요. 좀 가늠이 되시죠? 이쯤 되면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과연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일자리를 얼마나 빼앗을까 하는 이런 두려운 점인데요. 만약 5% 정도의 일자리만 대체가 된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50%를 대체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영화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이 손가락을 이렇게 탁 당겨갖고 인류의 절반을 날려버린 것처럼 끔찍한 드라마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고용주 입장에서 인간을 고용할 때보다 얼마나 돈을 아껴주느냐, 그런 점입니다. 만약 직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AI 에이전트를 쓸 때 비용이 5%만 저렴하다면 굳이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변화 속도가 그만큼 느리겠죠. 하지만 절반 이상 저렴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AI 에이전트는 워라벨이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받으면서 점점 더 그 성능은 좋아지겠죠. 마치 테슬라 자동차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는 중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딥시크 같은 중국 회사가 오픈 AI보다 몇 배나 더 저렴한 AI 에이전트를 출시한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성능은 80에서 90% 수준인데 가격은 10분의 1, 이런 에이전트가 나온다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도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오픈소스를 좋아했던 사람도 생각이 바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짜로 며칠 전에 중국에서 개발된 완전 자율 AI 에이전트 마누스 AI라는 게 나와서 지금 또 엄청 시끌벅적해졌거든요. 기본적으로 오픈 AI의 딥 리서치와 경쟁을 하면서 또 스스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할 줄 아는 자동화 에이전트입니다. 저도 이 마누스 AI의 시연 동영상을 봤는데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이력서를 알아서 보고 어떤 사람이 괜찮을지 이렇게 순위를 또 매겨주기도 하고요. 어떤 부동산을 구매해야 될지 다양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알아서 조사하고 그 보고서도 써주고 심지어는 보통 며칠이 걸리는 주식 상관관계 분석까지 알아서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며칠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한 몇십 분 만에 이걸 해냅니다. 이 모델은 심지어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AI 에이전트계에 딥시크 쇼크가 펼쳐졌다는 이야기들이 벌써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섣부른 우려일지도 모르겠지만 혹시나 만약에 통제되지 않는 저렴한 에이전트들이 세상을 휩쓸게 된다면 파국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오픈 AI가 며칠 전에 사전 예방적인 AI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블로그 글을 썼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과 그 글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외침은 AI 안전을 강조하면서 정부 규제를 미리 좀 선점을 하고 착한 기업 이미지를 만들면서 자기들한테 좀 유리한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증언도 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다닌 것도 다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2025년은 AI 에이전트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개발자들이나 투자자들이나 많이 믿어왔었는데요. 정말로 그런 흐름으로 AI 업계가 빠르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픈AI가 AGI의 위협을 경고하면서도 우리는 통제된 AGI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가스라이팅일까요? 아마 그 중간 어디쯤에 진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되고 중국의 원투 펀치가 점점 더 아파오는 상황에서 오픈AI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투자자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네, GPT 4.5, 3.5 아닙니다. 4.5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공개가 되는데요. 근데 좀 많이 조용하죠. 이전 모델들, 그러니까 뭐 GPT-4.5라든가 5.1 같은 모델의 경우에는 출시될 때 엄청나게 떠들썩하게 홍보도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주요 연구진들이 직접 나와서 홍보하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픈AI 내부에서 다른 프로젝트에 더 집중하고 있거나 아니면 GPT 4.5에 대한 내부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을 수 있다는 방증이겠죠. GPT 4.5는요, 굉장히 기념비적인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GPT-4보다 훨씬 더 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모델을 구성하는 파라미터라는 것의 개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파라미터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 모델의 뇌세포 같은 것인데요. 이 뇌세포가 많을수록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미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GPT-4는요. 약 1조 8천억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모델이죠. 근데 GPT 4.5는요. 무려 5조 개에서 10조 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모델이 커진 만큼 여기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도 어마무시해지거든요. 오픈AI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안드레 카파시라는 사람은 모델 버전이 0.5 올라간다는 것은 컴퓨팅 계산 자원이 10배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델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PT 4.5는요. 그 크기만큼이나 그 어떤 모델보다도 더 많은 데이터를 흐릿하게나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덩치가 클수록 더 어려운 개념, 더 복잡한 문맥도 더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게 GPT 4.5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정량적인 성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험 점수 같은 걸 보면 GPT 4.5는요 GPT 4.5보다 아주 조금 나아졌을 뿐입니다. 좋아지긴 했는데 그 좋아진 폭이 적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나아진 건 맞지만 예전처럼 와 진짜 엄청나게 똑똑해졌네 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스케일링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모델 크기를 키우면 성능도 좋아진다는 법칙입니다. 근데 이 법칙에도 한계가 있어서 모델 크기를 계속 키운다고 해서 성능이 무한정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GPT 3.5에서 GPT 4로 넘어갈 때만큼 획기적인 성능 향상은 이번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GPT 4.5는요 눈에 띄는 발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AI 업계에서는 오픈AI의 기술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 첫 번째 시점이다라는 평가가 꽤 있습니다. 딥시크의 R1이라는 모델은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고요. 그다음에 엔트로픽의 최신 모델이라든가 xAI의 그록3는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 면에서 놀라운 수준을 보여줬지만 GPT 4.5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거죠. 심지어는 오픈AI의 든든한 뒷배였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와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하면서 경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도 흘러나오기도 했어요. 실제로 AI 개발자들 커뮤니티에서는 GPT 4.5를 그냥 덩치만 크다면서 새로운 기능이 없다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창의적인 글쓰기, 이미지 이해 능력 이런 건 뛰어나지만 코딩 능력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이런 작업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죠. 특히 코딩 실력이 중요한 개발자들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O3 미니처럼 작은 모델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도 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모델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고 사용료가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 현재 나와 있는 모델들 중에 가장 느린 모델일 거예요. 실제로 제가 GPT 4.5를 써보면 마치 2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까지 받습니다. GPT 4.5는요 GPT 4.5보다 입력은 30배, 출력은 15배 비쌉니다.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근데 저는요 GPT 4.5를 포함해서 정말 한 5개 정도의 챗봇을 동시에 쓰고 있는데요. 점점 더 뭔가 GPT 4.5를 쓰게 되더라고요. 이게 말로는 설명하기가 참 힘든데요. 정말 미묘하고 더 인사이트 있는 답변을 더 잘 해내는
느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질문을 GPT 4.5를 포함해가지고 여러 챗봇들한테 한번 던져봤거든요. 예시는 제가 조금 이따 띄워드릴게요. GPT 4.5가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창의적인 표현으로 훌륭하게 재창조를 해냈고요. GPT-4.5의 답변은 개인적으로 딱 봐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경쟁자인 xAI의 그록 3 정도가 겨우 비슷했죠. 이런 부분에서 GPT 4.5는요, IQ는 크게 발전하지 않았지만 뭔가 더 인간적인 감성, 그러니까 EQ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도 GPT 4.5가 감성지능에서 발전했다고 강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GPT 4.5는 사실 예견된 실패입니다. 주력 모델이 아니에요. GPT 4.5의 존재의 목적은 앞으로 나올 진짜 중요한 차세대 모델, 그러니까 GPT-6, GPT-6 정도를 위한 합성 데이터 공장에 불과했다는 거죠. 합성 데이터 공장이라는 말은 GPT 4.5가 생성하는 답변들 중에 고품질의 텍스트 데이터만 잘 모아가지고 GPT-6 훈련에 그 데이터를 사용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GPT-6는 단순히 GPT 4.5처럼 덩치만 큰 모델이 아니라 O1 시리즈 같이 추론 능력이 배가 된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픈 AI가 GPT 4.5의 API 가격을 수십 배 이렇게 높게 책정한 것도 다른 기업들이 이 모델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추론 모델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딥시크든 xAI든 가리지 않고 모든 AI 팀들이 GPT-4로부터 지식을 추출해가지고 본인들만의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오픈 AI가 그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게 좌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오픈 AI가 점점점 더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더 높은 지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지속이 된다면 AI와 관련된 투자 감속의 여지는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갑자기 모두가 AI 개발 좀 멈추자, 그래? 잠시 쉬었다 하자, 그래? 그러자, 이렇게 시원한 글로벌 합의가 되면은 투자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